안녕하세요,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습관 하나 갖고 계신가요? 책을 읽고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방법은 바로 레고형 사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고형 생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만 아셔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자신을 보는 관점이 확 변할 겁니다. 먼저 레고형 생각 방식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방식은 그 두 가지의 생각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 방식은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답습하려고 하는 생각 방식, 즉 퍼즐형 생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퍼즐형 생각 방식은 정해진 도면에 맞는 퍼즐 조각들을 찾아낸 뒤에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학교 시험을 생각해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진도에 나오는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을 봤었죠. 그리고 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시험 질문에 정답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퍼즐형 생각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 방식은 처음에 사람이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생각 방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무엇을 결정한 만큼 사람의 머릿속에 정보나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정보를 머리에 입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은 사회에 적응 및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는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고방식은 공동체나 사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생각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생각 방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생각 방식이기도 하죠. 바로 그것은 레고형 생각 방식입니다. 레고형 생각 방식은 퍼즐형 생각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한 모습의 퍼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답을 맞추려는 정보 처리 능력보다는 정보를 요리조리 알맞게 그리고 조화롭게 짜집게 하는 편집의 능력, 정보 편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가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이 퍼즐보다는 레고라고 생각해서 레고형 생각 방식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방식이 도입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알고리즘이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이죠. 이것들은 사용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조화롭게 추천해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을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저희들의 홈 화면을 편집해 갑니다. 다시 말해 개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레고형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이해하면서 습득해 보세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퀄리티의 정보가 3개에서 4개 정도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거기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보고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의 기호와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공통 분모에 첨가해서 함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맛있는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맛있는 라면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떠오를 겁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3가지 방법 정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공통점은 물 400ml에 스프 먼저 넣고 끓이고 후에는 면과 계란을 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3가지 연구 방식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숙주를 넣으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콩나물을, 세 번째는 고수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갈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호이기에 원하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숙주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기호에 맞게 기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맛있는 라면을 원한다면
숙주를 넣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더 넣는 것이 좋은지를 같은 체계로 연구하시면 그 끝에는 숙주 플러스 어떤 거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와, 이것은 진짜 맛있는 라면이 되었다 라는 라면 레시피, 여러분만의 스스로가 원하는 라면 레시피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개성있다, 와, 멋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멋있다, 개성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너 정말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에 맞게 스스로 맞게 어떤 것을 조작해서 편집해서 이루는 것, 결과를 만든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개성있고 멋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스스로 정답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레고형 생각 방식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찾고 살고 싶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들을 청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레고형 사고 방식으로, 퍼즐형에서 레고형 사고 방식으로 내 인생을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점이 부족하다면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여러분 스스로가 습득하지 못했거나 편집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그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어떤 것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서 상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여러분, 가장 개인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여러분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를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것들을 열심히 편집해보는 창조성을 기르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읽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채널이 지금은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두시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만일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독서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시다면요.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